관광통역 안내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. 1단계는 필기고요. 2단계는 면접입니다. 그 어학 따라 다르겠죠? 1단계 필기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관광학을 전공하셨거나 관련된 일을 증명하시는 분들은 따로 2단계 2과목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다 쳤는데 그때 좀 우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놀았어요. 놀다가 3일 공부하고 패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한번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는 필기 얘기는 아직 시기가 멀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학마다 다르긴 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빡세다고 할 수 있는 어학이 2가지가 있죠. 하나는 영어고, 3가지인가요? 중국어, 그리고 일본어. 이렇게 둘 수 있어요.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지금 영어랑 중국어가 있고요.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내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전반적으로 면접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준비 과정은.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릴게요. 일단은 면접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. 면접은 이틀이죠. 2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내가 1일이 될지 첫 번째 날 볼지 두 번째 날 볼지 정해지지 않아요. 근데 카더라에 의하면 보통 첫 번째 날은 그 전해 탈락자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 있죠. 아까 필기에서 2개를 면제받고 넘어가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과목 면제자가 볼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생초보, 그러니까 초시자라고 하죠. 초시자가 두 번째 날에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. 첫 번째 날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개 중에 쉬운 것들,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전통, 오대궁 이런 걸 좀 쉽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 초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첫째 날 나온 거 안 나오고요. 두 번째 날 나온 것도 이제 뭐 오전, 오후, 오전, 점심, 오후에 따라 시간대별로 다 다른데 여기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나는 70점 면접 받고 패스했는데 나는 60점 받고 패스했는데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여기에 치시게 되는 분들은 마지막에 치시게 되는 분들은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이제 면접 날짜가 나왔겠죠. 첫 번째 날에 보는지 두 번째 날에 보는지 요것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날에 본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좀 더 많이 빡세게 할 필요가 있다.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미 시기가 지날 것 같기도 한데 2020년 말고 2021년에도 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보통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막막하네. 그리고 책을 사죠. 아니면 학원을 가요. 둘 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. 저는 학원비가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학원은 가지 않았고요. 책은 샀어요. 근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. 이게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. 관광에 대한 무엇이든.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걸 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 나오는 질문이 나와버리면 그냥 말짱 깡이기 때문에 책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었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덕을 많이 본 건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스터디를 책 기반으로 하시게 되면 또 망해요. 그래서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?
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, 학원도 아니고 제 생각일 뿐이지만 책도 아니고 스터디가 저는 90%였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스터디를 하면서 자,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해요. 이게 중요하긴 하죠. 근데 여기에 체계가 정확히 잡혀져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저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무작정 무식하게 들이대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전 기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들이 있었어요. 그걸 먼저 준비를 하고 잡고 가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짜잘한 파트들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스터디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5대0입니다. 5대0은 필수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. 서울에 5대0이 있죠. 그 5대0을 말할 때 서울에는 5대0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. 5대0이 있는데 뭐뭐뭐뭐뭐뭐가 있고요. 이 특징은 뭐고요. 한국에 5대0이 있는 이유는 뭐고요. 요걸 다 완벽하게 말한 다음에 첫 번째 경복궁 말씀드리며 경복궁은 뭐뭐뭐뭐뭐뭐인데요. 이런 식으로 5대0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힘들잖아요. 그러면 5대0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요? 했을 때 지금부터는 5가지 방법이라고 할게요. 5가지 방법이 꼭 필요했어요. 이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. 외우지 마시고요. 5개의 단어를 찝으세요. 단어를 찝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. 경복궁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뭘까요? 영어로 하면 뭐 제가 지금은 잘 까먹었지만 여기에 대한 5개의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. 5개의 단어. 경복궁 하면 뭐가 있을까요? 법궁이겠죠?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.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고 이 건물은 뭐 만약에 흥성대원군이 63년에 집권을 했죠. 1863년에 집권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만들었으니까 한 100 얼마 됐다. 150년 정도 됐다 지어진 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경복궁은 굉장히 정돈돼 있다. 그러니까 well ordered라고 하죠. 그런 단어 정돈돼 있고 정리돼 있고 뭐 대칭이다. 뭐 이런 거 지금 하나, 둘, 셋 나왔죠. 그럼 4개, 5개를 꼭 하셔야 되는데 4개 나와야 되는 거 있죠. 국보잖아요. 국보 하나 하면 되고 5개는 뭐 할까요? 뭐 제일 인기 있는 곳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걸 딱딱딱 하셔야 돼요. 그럼 경복궁에 가면 안에 또 해야 되는 게 뭐 있을까요? 경복궁에 있는 유적들도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 뭐 제일 유명한 거는 근정전. 여기 뭐 하는 데냐? 그럼 이것도 5포인트까지는 안 돼도 3개의 단어를 만드셔야 돼요. 뭐 여기는 국정을 보는 데다. 아니면은 여기는 국정을 보는 데는 사실 편전이죠. 사정전이라고 따로 있어서 여기는 국가의 굵직굵직한 큰 행사를 하던 곳이었다. 첫 번째 큰 행사 하는 곳. 그쵸? 저기 가면 안에 1호로 봉도가 있어. 뭐 이런 거 해도 되고요. 그 안에 품계석도 있어. 요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월 5공도나 품계석 같은 건 또 시험으로 나왔던 기출이에요. 그럼 또 이걸 어떻게 하느냐? 또 3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이 작업을 5대0을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5대0을 할 때 경복궁 이거 꼭 5개 하고요. 그 다음에 경복궁 안에 있는 것 중에 국보 위주로 국보 위주로 정리를 또 3포인트로 하고요. 3포인트 중에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다. 이것도 3포인트로 해서 그 단어를 영어로 아니면 해당되는 언어로 바꿔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5대0. 이거 안 외우면 그냥 나 시험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